안녕하세요 여러분, 묶음사입니다. 관세사 시험 역대 수석 합격자들은 뭘 하고 지내는지 궁금하셨죠? 그 예고편 영상 혹시 보셨나요? 역대 수석 합격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보세요? 예고편 영상 속 간드러지는 목소리의 주인공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36기 수석 합격한 황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혹시 몇 년 차로 합격을 하셨을까요? 저는 2019년도에 3동차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실까요? 현재 1년 차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인천공항에 있는 관세법인에서 통관, 그리고 품목분류 등 컨설팅도 함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험생분들이 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수석 합격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시험을 보고 나서 아 이번엔 약간 느낌이 온다, 수석의 느낌이 온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이거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험 문제가 저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1교시가 관세법이잖아요. 그래서 관세법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의외로. 네. 근데 내가 쓸 수 있겠다. 의외로 뭔가 강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무역 실무 1번 문제는 뭔가 보험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시험지를 받은 순간 1번이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됐다. 이번엔 됐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수험생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관세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어떤 길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제가 수험생일 때도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관세사를 합격하면 어떤 일을 하지? 어디를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선은 저처럼 관세법인 아니면 관세사무소에 취직을 해서 그래서 통관이나 컨설팅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가장 많은 것 같고 아니면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이제 기타 법인에 취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기업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 동기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 무역관으로 해외에 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되게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은데 황혜준님은 혹시 그 중에서도 통관 업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관세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무역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무역학과가 아님에도 우연하게 무역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 생활을 할 때도 무역을 정말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자연스럽게 통관 업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무역인이신 것 같네요. 그럼 혹시 통관 업무를 하시면서 느낀 점이 좀 따로 있으실까요? 실제로 이제 제가 입력도 하고 수입 신고도 하고 그리고 세관 대응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의 반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정말 케이스도 다양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발생하면 또 세관이랑 대응을 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좀 재미도 있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 2달은 현장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현장 근무라면 어떤 걸 말할까요? 이제 사무실 안에서 수입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 까대기? 네, 까대기. 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까대기도 해보고, CY 가서 직접 현장은 어떤지 보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세관 나가서 서류도 제출해보고, 그렇게 무역 현장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물류의 흐름도 훨씬 더 잘 공부가 되고, 되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을 때 법인 또 제가 듣기로는 대형 법인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좀 사실 궁금해요. 대형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점, 단점? 네, 있을까요?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많아요. 대형 법인이 좋다더라. 아니다, 야근이 많다더라.
맞아. 사무소에 가서 다양한 경험해보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제가 다른 법인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 법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대형 법인은 체계적인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말 또 다양한 업체와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쉬운 점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체계적이기 때문에 수입팀 따로, 그리고 환급팀, 수출팀, 요건팀, 그리고 뭐 현장팀 다 따로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접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1년 차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하지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혹시 관세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취업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제 보통 관세사를 합격을 하면 1월에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미 이제 취업이 됐었어요. 그럼 되게 약간 빠른 편에 속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빠른 편이었죠. 네. 그러면 그렇게 빠르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뭔가 자신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강점? 강점. 강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적극적인 성격? 그리고 또 밝은 성격 덕분인 것 같아요. 사실 수험생 때부터 저는 좀 저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 나는 부족해. 더 채워야 돼. 더 채워야 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일을 할 때는 저를 발전시키는 근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수험생분들에게 좀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 수험생 때는 그렇잖아요. 아, 이제 합격하면 다 끝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 그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실무를 경험하니까 또 다른 시작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또 대응을 하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또 즐거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수험생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현업에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와주신 황혜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수석 합격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마이크가 안 하고 있었어. 미쳤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혀질 수 있는 저를 잊혀질